최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후로 언론을 비롯해 국힘당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히 드러난 바는 없기에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 다만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잊어선 안 됩니다. 바로 박근혜 탄핵 당시 추미애 대표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청와대, 국힘당 측에선 똑같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도 온갖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졌지만 추후 그게 사실로 드러나며 발칵 뒤집힌 바도 있었죠. 다수의 상식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 터지는 중입니다. 이건 아니겠지. 설마 진짜 이번에는 아니겠지.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는 상황에도 계속 충격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는 걸 봤을 때 결코 한가하게, 가볍게, 우리의 상식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보고요. 오늘 김어준의 겸유공에 출연한 김민석 최고위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발언들만 요약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 가결되고 나서 어느 순간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 이야기를 제보한 당사자가 김민석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때 뭐 다른 분들의 또 제보를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저만인지 뭐 저를 포함해서 또 다른 얘기가 있었는지 적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죠? 네, 그건 뭐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그때도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으셨을 거죠. 신뢰할 만한 어떤 제보를. 그리고 뭐 제가 이번 총선 당시에 상황실장을 할 때 국정원에 관련한 공작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국정원에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TF를 짜서 그걸 경고하고 대비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체크를 했었고 정보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예. 사실은 제가 그때 제보를 받아 처음 그랬었죠. 그 군에서는 부정을 처음에 했는데 그렇게 경고해야 할 만큼의 제보였습니까? 경고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 딱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그 권력에서 부인했었는데 실제로 드러났던 사실을 저희들이 체크했던 경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아마 대부분 이 정권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재창출은 어렵다고 다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정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 바꾸는 걸 원치 않겠죠. 두렵겠죠. 감옥 가기 싫겠죠. 근데 아주 간단한 본질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들을 미리 경고하고 대비하고 무산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저희들의 과제 하나라고 실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인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 표출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국방부 장관을 갑자기 바꾼 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국방부 장관의 특징이 우리가 제2의 차지철이라고 할 만큼 전형적인 입틀막 아닙니까? 그 지난번에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일반 시민이 했을 때 일반 수준을 넘는 일반 경호 수준을 넘어서 입을 막아버리고 뭐 하는 이렇게 하는 등등 그냥 그 몸과 철학에 입틀막이 배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처장이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더구나 거기에는 되거나 그분은 이번에 최혜병 그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에 앞으로 여러 진실이 밝혀지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그냥 통상적인 중립적 군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로 연동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또 대통령과 한몸과 같은 그런 측근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이제는 뭐 시작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적정 수준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무산시키는 것. 이것이 실제로 가냐 아니냐는 뭐 엄청난 일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니죠. 헌법을 보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하면 다 되는데 뭐 뭔 소리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근거를 안 밝히면은 저보고 의원직을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정도의 법적인 상황은 제가 압니다.
그걸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근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며칠 전에 대통령이 뜬금없게 갑자기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했지 예.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지금 대명천지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으면 빨리 나가서 잡아야지. 그렇죠. 저분이 뭐 하고 계신가?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뭐 이것저것 묻기 전에 대통령한테 먼저 가서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좀 근거를 밝혀달라고 하시고 그걸 못 밝히시면 빨리 사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뉴라이트라는 용어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영어만 쓰면 좀 덮어주는 식이 있어가지고 예. 영어를 쓰는데 있어 보이는 줄 그냥 알고. 친일 매국 병입니다. 저거는. 예, 그래서 친일 매국 병자들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일제강점이 합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독도를 공공기관의 어떤 무슨 지도라든가 또는 관련한 부분에 슬쩍슬쩍 빼도 좋다고 생각하는 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이 그냥.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데 지금 독도와 관련된 걸 보면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소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와 관련한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예. 며칠 전엔 어디 보니까 저 전쟁기념관에서도 예. 아유 이게 독도 조형물이 낡아서 잠깐 치운다고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돈이 많이 드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갔으면 청소를 하던가. 바꾸면 되는 거죠. 예. 군 지도에 교재에서 이것을 뭐 쭉 없앤다든가 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지만 무슨 기미가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기미가요를 예. 광복절날 튼다는 이게 큰 틀에서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저는 친일 잔재와의 싸움이 아니라 친일 현재와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자연스럽게 누그러뜨리면서 독도 문제 이런 것들에서 적절하게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총체적인 기획이 그것과 관련된 요직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을 박으면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독도는 영토 문제인데 그럼요. 이거를 건든다는 거는 이게 마지막 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당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법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같은 전형적인 친일 매국 병자의 한 분이죠. 예, 그분 같은 경우들을 앞으로 공직에 못 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당에서 그 법들이 지금 이미 몇 분이 준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공직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예.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 군에서 독도를 지도에서 뺀다. 이건 사실상 그 우리가 헌법적으로 나오는 국토의 참절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예. 국토의 참절 행위를 알거나 또는 부지불식간에 부주의하게 그것이 없도록 하는 것은 내란이죠, 내란죄. 그건 참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직자들이 없게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전선이랄까 하는 것이 이런 친일 매국 병자들과의 싸움 이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금 최혜병 특검 같은 특검과 또 지금 민생 지원 이 두 개가 같이 이제는 함께 가는 단계로 갔다. 모든 것의 본질이 너무 명확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딜까요? 대통령이 무슨 생각에 그렇게 깊게 도달하려고 하는 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 권력의 핵심은 친일 국가로 회귀하려는 그런 그 권력이 핵심이기 그분들에게 때문에 이익이 뭘까요? 첫째로는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겠지만은 예. 솔직히 둘째로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소위 대못과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권이 남아있는 재창출 임기 동안에 안 되다 하더라도 하여간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들을 다 넘어버리는 것을 쐐기를 박아서 이후에 다음 정권이 민주정권이 등장했을 때 아이 그래도 외교에는 연속성이 있는데 아무리 친일적 조치지만 지난 정권에서 한 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본의 논리를 만들기 위한 저는 그런 작업의 약속은 우리 일환이라고 어긴 게 봅니다. 되게 만들고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 그러니까요. 쐐기를 아주 전속력으로 지금 받기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